식사 잘하셨죠? 자, 우리 이제 32페이지 특강 자료 문제 27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27번은 뭡니까? 행정심판의 종류에 관해서 행정심판의 종류에 관해서 약술하라. 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뭐 행정심판법의 기본이 되는 거죠. 자, 행정심판의 종류 여기에 대해서 요거는 뭐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행정심판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취소심판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의무이행심판이 있고 무효등 확인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는 이거는 약술 문제로도 대표적으로 대비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문제 40점짜리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 그러면 일단 종류부터 한번 숙지하자고요. 뭐가 있어요? 네, 취소심판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의무이행심판, 그 다음에 또 무효등 확인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 프린트 32페이지 대로 7번째 취소심판이 나옵니다. 만약에 자 행정심판의 종류를 하라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잡아야 되겠죠. 자, 서론으로 잡아야 되겠죠. 서로 잡아서 서로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종류,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잡고요. 약술 문제가 나온다면 세 번째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우리가 맺어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아마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련돼서 이렇게도 약술이 될 수 있어요. 취소심판에 대해서 약술하라.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 약술하라.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심판에 대해서 약술하라. 그런 대비해서 철저하게 이 문제 27번은 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취소심판입니다. 자, 취소심판 자체에서 우리가 출제가 된다면 그래서 거기에도 소음 목차를 우리가 규정해야 되겠죠. 의라는 걸 잡고 성질, 재결, 특징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꼭 목차를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뭐요? 성질, 그 다음에 의죠. 그 다음에 성질,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재결, 그 다음에 특징이 무엇인가를 꼭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취소심판에 대해서 행정청이 이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심판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대표적인 취소심판이다. 자, 우리 주관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뭐라고 그랬어요?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개념을 어떻게 쓰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성질에서 행정쟁송설이 있고 소멸을 가져온다는 견해. 그래서 이제 자 대표적으로 통설 판례 거기에 의미가 있네요. 확인 쟁송 선설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 관계의 소멸,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견해가 바로 통설적 견해로서 바로 행정쟁송설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재결은 청구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인용 재결로서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 취소 변경 재결이 되겠죠. 처분청에 대해서 취소 변경을 명하는 것, 처분의 취소 변경 명령 재결이 있습니다. 그럼 특징에 대해서 심판 청구의 기간이 제한이 없고요. 사정 재결 제도도 불인정하고 있고 집행 부정제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것, 재결의 제3자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무형 심판이죠. 행정청이 이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즉 부작이죠. 부작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없는 걸 부작이라고 그러죠.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뭐라고 그래요? 의무이행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의무이행 심판은 이행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행 정성설 통설이 됩니다. 선생님, 자, 취소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인지 바로 뭐예요? 확인쟁송인지 자꾸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취소권, 여기 우리가 취소권을 한번 생각해봐요. 바로 취소권이다. 취소권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발생하는 뭐예요? 의사표시가 되겠죠. 그럼 취소권은 결론적으로 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쟁송절 이게 통설이라는 거. 그럼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포인트가 이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설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행설이 대표적으로 이행쟁송설이죠. 그게 통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해지하고 해제. 우리가 이제 계약법 총론에서 대표적으로 해제와 해제라는 게 나오죠. 여기에다 건자를 붙여요. 그래서 해제권, 해지권 대표적으로 이거는 형성권이 됩니다. 그러면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형성권으로서
자, 해제권, 취소권은 의미는 한번 행사하면 사라진다. 그래서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감각적으로 익혀두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취소 심판,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 쟁송설이고 의무 이행 심판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행 쟁송설이 통설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 의미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재결과 관련돼서 처분 재결이 있고요. 처분 명령 재결이 있고 직접 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 명령 재결은 뭐냐?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신청자들은 처분을 하거나 그러면 처분 재결이 되죠. 처분할 것을 명하는 게 바로 처분 명령 재결이 돼요. 이원에는 행정적인 처분 명령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는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직접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의 종류에 관해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특징에 대해서 자, 심판 청구 기간의 제한 여부 여기에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의무이행 심판은 처분을 한 날로부터 며칠 90일이 되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게 바로 청구 적격 기간과 관련돼서 청구 기간이 되죠. 사정 재결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집행 정지 규정이 불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의 제도와 관련돼서 두 개를 앞서 놨지만 우리 세 가지 측면에서 꼭 고려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대표적으로 뭐예요? 무효 등 확인 심판이 있다. 그러면 행정심판의 종류 철저하게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약술과 뭐예요? 논술 문제 두 가지 형태로 출제될 수 있다는 게 바로 문제 27번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28번은 뭡니까?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들이죠. 관계인들, 대표적으로 당사자. 자,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해서 약술하라. 문제가 나왔다. 이때 당사자는 뭡니까? 바로 청구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청구인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피청구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의 행정심판의 우리 여건심리와 관련돼서 자, 여건심리죠. 형식적 심리와 관련돼서 청구인과 청구인 적격, 그래서 피청구인 적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관계가 바로 당사자가 되겠죠. 이 관계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관계인, 우리 행정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관계하는 관계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당사자 그러면 일단 청구인, 그 다음에 피청구인, 그 다음에 관계인 세 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련돼서 우리 사례 문제에서 청구인 적격과 피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당사자에서 청구인의 개념과 관계인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데 초점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특강 자료 33페이지 바로 청구인, 그래서 피청구인 세 번째 관계인이 있습니다. 자, 청구인란 심판 청구의 대상이 또는 처분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 그러면 이때 청구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처분은 상대방 또는 제3자도 포함되고 법인,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청구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줘야 됩니다. 자, 청구인 적격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는 따로 이 청구인 적격과 관련돼서 바른가르 2번은 이거는 따로 별표 하나 놓고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사례 문제로서 우리가 대비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청구인 적격은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거기 줄쳐놓으세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바로 청구인 적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소 심판의 청구의 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무효 등 확인 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무효 등 확인 심판을 처분의 허력이 유무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자, 거부 처분. 행정청의 거부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 소송 사건에 대해서 소송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확정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확정 판결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행하라. 그래서 이행 판결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행 판결인 게 뭐예요? 의무이행 심판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비돼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의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인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판결이 있죠. 그래서 무효등 확인 판결이 우리 무효등 확인 심판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형성 판결이 있죠. 이 형성 판결이 뭐냐? 대표적으로 여기 취소 심판과 관련된 맥락으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무이행 심판, 그다음에 무효등 확인 심판, 대표적으로 취소 심판을 우리 민사집소송과 관련돼서 확정 판결은 세 종류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의무이행 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뭔가,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뭔가,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뭔가, 공통점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바로 청구인 적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공이 많으면 산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그래서 선정 대표자를 뽑아놓는 게 대표적으로 선정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주인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 청구를 할 때 청구인은 중에서 자, 3명 이하의 선정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선정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을 선정해 자, 선정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정 대표자는 심판 청구의 치하라는 것은 제하고는 선정 대표자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정해. 치하라는 것은 원래로 되돌리는 게 바로 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정 대표자라는 게 있고요. 청구인에서. 그 다음에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가 있어요. 자, 지위 승계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사망했을 때 승계가 우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당연 승계가 돼. 그래서 청구인 사망,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 허가 승계라는 게 있어요.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이익을 양수하는 경우 이혼의 허가를 받아서 승계할 수 있다. 그러면 청구인의 지위 승계는 두 가지가 있다. 무슨 승계가 있어요? 당연 승계가 있고 대표적으로 무슨 승계? 허가 승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구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청구인 적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구인에 대해서 많으면 선정 대표자를 뽑을 수 있고, 자, 청구인의 지위 승계로서 두 가지, 당연 승계와 허가 승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청구인과 관련돼서 우리 청구인 여기에서 피청구인 적격과 관련돼서 피청구인은 대표적으로 행정청을 우리가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립되는 당사자, 그게 바로 피청구인 적격이 되겠습니다. 자, 피청구인의 적격은 자, 심판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행정청, 저기다 좀 써놓으세요. 행정청 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바로 피청구인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청이란 우리 이제 행정 절차법과 관련돼서도 행정청의 개념을 많이 잡았을 거고, 특히 1차 과목에서 대표적으로 행정법과 관련돼서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그 밖의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뭐라 그래? 바로 대표적으로 행정청이라고 그럽니다. 자,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그래서 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경정 가능합니다. 경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신청 경정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직권 경정이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련돼서 청구인, 피청구인, 여기 이제 적격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가 전개되기 시작하고요. 자, 관계와 관련돼서는 이제 내가 좀 참석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다 참가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가해 보겠다. 그래서 참가인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여기에 비해서 바로 대표적으로 대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가인, 대리인이 대표적인 무슨 관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의 관계인에 대해서 간단히 납설하라. 그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목차를 잡아가야 되겠죠. 자, 관계인이란 무엇이며 행정심판의 관계인은
자, 관계인과 관련돼서 제도적 의의는 왜 우리가 두고 있는가의 의의를 살펴두시고, 네 번째 이제 관계인의 뭐다? 관계인의 의미에서 관계인 그러면 첫 번째 뭐를 우리가 봐야죠? 바로 참가인을 줄 수가 있고요. 참가인. 그다음 두 번째 대리인과 관련돼서 의의를 잡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될 건가? 관계인들의 효과들은 어떻게 반영돼서 효과가 우리가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의의 관계인, 그래서 참가인, 대리인과 관련돼서 두 가지 측면에서 꼭 정의를 해두고, 그러면 이 관계인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프린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페이지 참가인. 참가인 제도는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 주장,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견 진술 기회 참 많이 들어봤죠. 대표적으로 2차 과목에서 우리가 의견 청취, 의견 진술, 사전 절차 구제 방법으로 사전 구제 방법으로서 행정 절차법이 있죠. 그래서 의견 진술 그러면 대표적으로 행정 절차법과 관련돼서 청문이라는 게 있고 공청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리의 적정 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의의를 두게 된 이유는 참가 절차로는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관계행정청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심판을 참가할 수 있다라는 것. 참가인의 권한은 뭡니까?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 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관계인 대리인이 있죠.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는 각각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심판 청구의 지하를 제하거나 본인에 의해서 심판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선정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달리 본인도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선정 대표자는 누구를 통해야 돼? 선정 대표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리인은 뭐예요? 대리인은 본인도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우리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관계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참가인, 대리인 요거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보시고 당사자와 관련돼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대해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약술 문제도 약술 문제지만 거기에서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논술 문제를 쓸 때 우리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관련돼서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인은 참가인과 대리인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모범 샘플 답안이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29번이네요. 자, 프린터로 봐서는 우리가 특강 자료 프린터로 봐서는 페이지 35페이지 문제 29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의 대상이네요. 자, 행정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거는 이제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 엄청난 말만 이거는 객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객체, 행정심판의 객체. 대상은 뭐냐? 대상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 이법이죠. 이법 부당에 대해서 하게 되죠. 이법 부당. 우리가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행정소송은 이거는 소송입니다. 법원이죠. 그래서 부당이 빠지고 행정소송은 이법한 대상이죠. 아마 우리 행정심판의 대상은 뭐예요? 이법과 부당이라는 말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이법 부당은 뭘로 빠져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대상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대상 적격의 문제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대상은 대표적으로 이법과 부당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우리의 컨텐츠가 있어요. 첫 번째 목차를 의의로 잡았고 만약 약술 문제로 나온다면 행정심판의 대상과 행정심판에서 제외되는 대상 적격에서 제외되는 것들 거기에다 사를 결론으로 잡아주면 아주 또 좋은 답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의 대상의 범위는 뭔가? 행정심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뭔가? 제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행정심판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 즉 득체를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을 규정하는 반응은 열기주의, 개괄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열가한 게 아니라 개괄주의를 할 수 있죠.
우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사항을 제한하지 않는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개괄주의 밑줄을 다 끊으십시오. 자, 행정심판의 대상 그러면 행정청이 이법 부당 준선호세 이법 부당한 처분과 부작이라는 거예요. 이법 부작이. 그 다음에 뭐예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부당한 부작이 부당이 되겠죠. 그럼 부작이 입법이 되고 입법한 처분 부당 처분 여기에서 그래서 심판 청구의 대상은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과 부당이라는 거예요. 입법 부당한 처분과 부작이다. 부작이.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행정청이란 또 나오죠.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기관, 그 밖의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그 기관 사인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행정청이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자, 이법 부당성이죠. 자, 이법 부당성. 이법이란 법규 위반이 아니라 행정의 일반 원칙, 즉 조리의 일반 위반.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배웠어요? 비례 원칙이라는 걸 배우고 줄 서놓고요. 자, 평등의 원칙, 대표적으로 신뢰 보호 원칙들. 그래서 이게 조리 위반으로서 위반이 될 수 있다. 자, 재량권 일탈 남용의 경우를 포함하며 부당이란 재량 규모의 수급 목적에 비춰 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를 뭐라고 그래? 바로 이 부당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러면 이법이라는 개념과 부당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줘야 돼.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법과 부당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분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겠죠. 처분에 대해서. 그래서 처분성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래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지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거부하게 준하는 행정자용. 이 처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지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거부하게 준하는 행정작용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처분이라고 그럽니다. 처분의 개념 정확하게 잡아놓고요. 자, 처분의 개념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처분하고 우리가 행정행위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행위가 있어요. 이 행정행위를 어떻게 볼 건가? 자, 같이 본다 그러면 이런 소리고 이걸 다르게 본다 이런 소리를. 그러면 우리가 처분과 행정행위를 다르게 본다면 그때는 대표적으로 넓게 보장되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과 행정행위를 같이 보느냐 다르게 보느냐 이런 소리가 이런 소리 있다라는 거. 자, 구체적 사실에 대한 거기 있죠. 처분의 개념과 행정행위 개념의 관계에서 이런 소리 있고 이런 소리 있어요. 자, 취소 심판의 대상을 넓히는 개념 이원설이 바로 다수설이다. 왜냐하면 처분이라는 개념도 인정해주면서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해주면 바운더리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론설과 이원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분이라는 개념, 그래서 대표적으로 처분의 개념과 행정행위의 개념, 요 다시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처분이란 행정청이 정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그러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의 행위가 무엇이냐 하는 걸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법적 효과가 발생한 행위함으로써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사실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의 행사가 뭐냐? 처분은 행정청의 우월한 주체로서 행하는 권력의 작용을 말하며 여기에서 권력의 사실행위까지 포함된다라는 거, 그런 의미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권력 형사의 거부, 거부 처분이 되죠. 그래서 거부 처분과 관련돼서 거부 처분이란 국민의 행사가 공권력의 행사의 신청에 대해서 처분의 발령을 거부하는 행정적의 의사작용을 말한다. 그래서 소극적 행정작용이라고 그러고 대표적으로 신청인의 법규상, 조리상 신청인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거부권은 공권력 행사가 처분성을 가질 것. 거부의 행위가 신청의 권리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 밖에 준하는 이제 행정작용이 되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부작이란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처분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부작위 개념적 요소는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 첫 번째 요소죠. 개념 요소고 상당한 기간 내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그럼 세 번째요.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부작위가 돼요. 그래서 거기 상당한 처분의 신청, 상당한 기간의 경과, 행정청의 처분의 존재, 그다음에 정무의 처분의 부존재 네 가지 개념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심판 대상에서 이제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대통령의 뭐의 처분 부작위. 이거는 통치행위로서 이거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거는 통치행위라고 우리가 배우게 돼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타 법률의 규정에 특별한 규정 또는 구제수단이 있는 처분, 바로 통고처분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불기소 처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그러면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돼서 객체와 관련돼서 이법부당, 그 다음에 처분과 부작위가 바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 적격에서 인정되는 것들. 그러면 대상 적격에서 불인정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 오는 적용이 없어요.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통치 행위 때문에. 자, 두 번째는 행정심판의 재결. 요거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고 써 있고요. 타 법률의 규정에 규정 또는 구체수단이 있는 처분에 대해서 구제수단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측면에서 우리가 보실 거는 인전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돼서 그러면 사대 문제에서 대상 적격이라는 걸로 표현돼요. 요건심리, 요건심리와 관련돼서는 바로 대상 적격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 대상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표현이. 그래서 행정심판의 대상은 이거는 약술 문제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바로 논술 문제로 대비돼서 논술 사례 문제로 대비시키는 데 하나 있어서 기초적 요소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30번은 청구 기간이 나오겠죠. 자,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대표적으로 며칠이 있어요? 골자로 본다면, 수치로 본다면 90일과 최저로 180일이 있습니다. 90일, 180일. 그러면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적격과 관련돼서도 사례 문제로 대비될 수 있고, 특히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약술하라. 약술 문제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목차를 뭐로 잡아야 되는지,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에 왜 두게 되는가?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써놨어요? 원칙적인 심판 청구 기간. 원칙. 자, 목차를 좀 줄여보죠.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첫 번째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원칙이다. 원칙.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예적 청구 기간이겠죠. 그래서 예적 청구 기간.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제3자효 행정행위 종료 행위의 경우가 있어요. 제3자효, 제3자효 행정 3자효, 3자효의 행정행위의 경우. 자, 거기에다 목차를 하나 잡아놨죠. 자, 그러면 특별법의 청구 기간을 정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목차가 많이 나눠지니까 원칙적 정의가 뭐예요? 예적 측면으로서 대표적으로 A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에다 삽입시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별법의 청구 기간을 정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거는 4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잘못 고지됐다. 고지되지 않았다. 불고지가 돼요. 그래서 불고지. 자, 불고지. 고지가 안 됐다. 그러면 불고지 제도가 있으면 뭐예요? 잘못 고지됐다. 그래서 불고지, 올고지 경우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잡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의를 잡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결어라고 잡아주면 뭐예요? 또 목차로 구성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일단 90일과 180일은 잡고 이게 원칙적인 측면이고 예적 측면과 그 다음에 제3자 회의 행정행위의 경우 그 다음에 불고지, 올고지의 경우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어를 잡아가면서
하나씩 자기가. 자, 그럼 옆에 이제 핵심 정리 옆에 연습지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잡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면 만약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이 떴다 그러면 일단은 의의를 잡고 그에 대해서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원칙과 예를 잡고 예적인 측면은 그게 더 특별법에서 자 특별법상 청구 기간이 정해진 경우 정함이 없는 경우 있는 정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주고 제3자의 행정행위의 경우 그 다음에 불거지 오거지의 의미를 써주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 결과를 써주면 결론은 아니면 결을 써주면 아주 좋은 답안 샘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의는 어떻게 저희가 약수를 해놨는지 봅시다. 행정심판은 소정의 청구 기간 내에 제기해야 되며 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면 부적법 가타됩니다. 이는 행정의 효력을 거기 둘잖아요. 신속히 확정하고 행정법 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는 것 이유가 그러네요. 다만 무효 등 확인 심판과 부적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의 경우는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청구 기간의 문제는 취소 심판과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 부분 후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후자에 대해서 꼭 기술을 해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37페이지 원칙적인 심판 정보. 그러면 원칙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제기된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도가되더라도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게 90일과 180일이 있다라는 거. 자, 예적인 심판 청구로서 90일 대한 A가 있어요. 자, 천재지변. 자, 천재지변이 있죠. 천재지변. 전쟁이 났어요.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 이걸 어떻게 해석해 줄 건가 이게 이제 사례를 문제를 푸는데 하나의 논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14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180일 대한 예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도 그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A적인 심판 청구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4번에 제3자 행정행위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특별법상 심판 청구 기간을 경과한 경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불고지, 오고지의 제도. 불고지라는 것은 우리 행정심판들의 고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지. 고지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절차법과 관련돼서 아주 행정 절차법과 관련돼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행정심판의 고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행정청이 심판 청구를 불고지한 경우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내에 오고지 잘못된 경우 오고지 기간에 법정 기간보다 긴 때는 오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하면 되고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행정심판법에 있어서 불고지 오고지 제도에 대해서 약설하라. 불하면 뭡니까? 불고지. 고지가 안 된 거고 오고지 그러면 잘못된 걸 오고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 오고지 불고지는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일정한 사항을 고지함에도 불구하고 불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청구서의 성부로서는 행정청이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아요. 청구인이 심판 청구서를 다른 기관에 제출한 경우 당해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게 이송 청구기관은 청구기관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기관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밑줄 그어놓고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오고지가 돼서는 뭐냐 오고지. 자 오고지는 행정청이 고지 사항을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오고지. 행정청이 고지 사항을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나 심판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당해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이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청구 기간입니다. 행정청이 심판 청구를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이 법정 기간보다 길 때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적법한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불고지, 오고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청구 문제 31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고지라는 것은 우리 이제 한번 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절차법 고지제도가 아니라 단차가 좀 붙여야 되겠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이라는 법상 고지제도. 여기에 대해서 약속한. 고지라는 것은 뭐 알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고지. 만약에 고지제도에 대해서 약속하라. 그럼 절차법하고 행정심판법의 개념이 맞물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예요?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이렇게 의미를 잡아줘. 약속하라. 자, 고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의의와 관련돼서 이제 고지제도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죠. 자, 고지. 고지란 무엇이며? 자, 그 다음에 고지의 법적 성질은 뭐냐? 그래서 법적 성질. 그래서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법적 성질.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세 번째, 고지. 고지의 종류가 있죠. 고지는 대표적으로 이제 신청해달라, 고지해달라, 신청 고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직접 하는 게 직권 고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지의 종류. 여기에 대해서 심판 청구 기간과 관련돼서도 잘못 고지된 거, 불고지, 오고지가 있듯이 여기에 고지의 종류는 신청 고지와 대표적으로 직권 고지가 있겠죠. 그래서 고지의 종류. 여기에 대한 그러면 네 번째 여기에 대해서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불고지, 오고지 제도가 있다라는 거. 그게 대해서. 그러면 고지 제도에 대해서 고지 제도는 무엇이며, 고지 제도는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고지의 종류는 뭐가 있고, 대표적으로 고지 의무 위반 효과에 대해서 이게 바로 우리 불고지, 오고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자료 38페이지 여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식사하고 오니까 다 좋네요. 그래서 좀 잠 좀 깨요. 38페이지 좀 펴고. 자, 그러면 의의를 한번 보죠. 자,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청구의 가능 여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청구 절차, 청구 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준 제도가 바로 고지제도다. 고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줄쳐놓으세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따라서 고지 자체는 행정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고지의 종류. 대표적으로 이제 직권고지, 의무고지죠. 행정청이 처분을 한 경우에 상대방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고지하는 것. 고지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처분에 직접 상대방 줄쳐놓고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해서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약간 사견적 의견을 써줬다라는 거예요. 자, 고지의 시기입니다. 고지의 시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처분 시 고지함이 원칙, 처분 시 줄쳐놓고 고지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뭐다? 서면입니다. 서면. 행정심판 대상 여부와 관련돼서 심판 청구기간, 소관위원회 등 고지의 내용이고, 청구에 의한 고지, 대표적으로 신청 고지가 있죠. 신청 고지란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로부터 고지 요청을 받은 경우 하는 고지가 바로 대표적인 신청 고지가 되겠습니다. 자, 신청권자는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고지의 시기는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되고요. 고지의 방법은 뭐다?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 자, 행정심판 대상 여부와 그 다음에 심판 청구, 소관위원회 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청고지와 직권고지, 고지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 자,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 보면서 불고지, 오고지. 아까 불고지 효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180일로 연결되고요. 오고지 효과와 관련돼서는 자, 행정청이 고지 사항을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선판 청구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당해 행정기관은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이송해야 돼. 잘못 알린 경우에 잘못 알린 기간이 법정 기간보다 긴 때는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며 적법한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고지와 관련돼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고지란 무엇이며
고지는 뭐다? 법적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며 고지의 종류는 진청고지와 대표적으로 직권고지가 있으며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는 불고지, 오고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행정심판의 고지제도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이 정도는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자, 문제 32번입니다. 자, 32번과 관련돼서 심판 청구를 변경할 수 있느냐? 행정심판의 변경. 자, 행정심판의 변경, 청구의 변경이겠죠. 변경. 대표적으로 치아. 자,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 그래서 이제 변경과 관련돼서 변경. 그 다음에 치아에 대해서 청구는 치아할 수 있는 것. 치아야 뭐 우리 의미에서 따진다면 치아는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철회라는 의미가 담겨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 행정심판의 청구와 변경, 행정심판 청구의 치아. 뭐 컨텐츠는 두 개를 달아놨는데 요 두 개 가지고는 목차가 좀 모자라요. 그럼 뭐를 잡아야 돼? 자, 행정심판의 청구 변경에 관해서 약속하라. 변경 치하에 대해서 약속하라.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자, 그럼 뭐 문제점을 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 청구 기간에 우리 심판 청구의 변경과 지하에 대한 문제점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심판의 청구의 변경과 지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 이번을 그러면 행정심판의 청구 변경 지하에 대해서 개념과 정확한 특징들을 우리가 써주고 거기서 세 번째 결론을 맺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심판 청구의 변경이란 심판 청구의 계속 중에 당초의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 등을 변경하는 것. 이게 바로 청구 취지죠. 청구 취지. 변경의 뭡니까? 유형은 추가적 변경. 청구의 병합 발생에 추가적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점차로 추가해 주는 거죠. 교환적 변경이란 신청구와 추가 구청구의 지하의 결합 형태를 바로 교환적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변경 효과는 심판 청구가 계속 중이어야 돼. 줄 서놓을까요?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어야 되고 행정심판의 의결 전이어야 될 것. 그래야 변경이 가능해요. 의결 후에는 변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심판 청구가 계속 중일 것. 두 번째는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을 것. 세 번째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 전일 것. 절차적 측면과 관련돼서 심판 청구의 변경 서면으로 해야 되며 그 부분은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해야 되고 변경 허가 여부의 결정과 이의 신청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는 변경 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될 건가? 청구의 변경 결정이 있게 되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질이나 이유로 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 뭐 적절하게 현재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경을 봤으니까 지하에 대해서 지하는 곧 행정심판의 철회가 되겠죠. 자, 지하된 청구인이 재결 기간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철회 동그라미 일방적 의사 표시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심판 청구의 취하 절차는 청구인은 심판 청구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서면 준천하고요. 심판 청구에 취하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자, 심판 청구의 취하 효과는 심판 청구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심판 청구의 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해준다, 간주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잡았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당사자 관계 이런 것들,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에는 뭐가 있는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그때 90일, 180일.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심판의 고지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의
변경, 대표적으로 치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런 의미를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는 각각 기초적인 사례 문제를 풀 때 기초가 될 수 있고요.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약술 문제를 집어봐달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괜찮아요. 문제 27번과 여기 행정심판에 대해서 고지제도 이 두 가지 정면은 약술 문제로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페이지 41페이지 문제 33번 행정심판 제기 효과에 대한 약술 요거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